네, 안녕하십니까. 정봉부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월드컵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월드컵의 정치학. 월드컵. 우리 흔히들 보면 월드컵,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월드컵보다 올림픽이 좀 더 위대해 보였고 좀 더 커 보였죠. 월드컵은 뭔가 좀 작은 것 같고, 왜? 올림픽은 전체 축구협회 무슨 협회가 다 있는 거고, 월드컵은 축구협회만 진행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월드컵이란 것은 작은 행사, 지역적인 행사, 아니 유럽회 행사 이런 생각이었고, 올림픽은 정말 그야말로 국제적인 전체 행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보면은 올림픽은 뭔가 약간 좀 재미없는 아마추어 같은 경기 같은 느낌이 들고, 월드컵은 상당히 재미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냄새가 나는 이런 어떤 경기로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드컵이 비록 A매치,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 어떤 소속돼서 국가 대항전에 의한 아마추어 경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선수들이 각 클럽팀, 특히 유럽팀이라든지 남미는 거의 이제 돈 많은 팀이 없으니까 유럽 프로리그에 돈 많은 구단주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 구단에 속해 있는 어떤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이 A팀 국가대표 대항전이지 정말 돈 냄새가 물씬 나는 그 행사가 바로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올림픽이라는 것을 보면은, 올림픽이 더 성대하고 커야 될 텐데, 올림픽은 거기 나오는 종목들이 뭔가 돈 되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고, 또 올림픽에 참가하는 심지어 축구마저도 실제로 A티어, 탑티어가 아니라 아마추어급이라든지 뭔가 좀 유럽 프로팀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돈 냄새가 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학 것도 결국 이제 돈과 연관이 되는 거고,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는 것이 왜 그러면 올림픽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었는가의 어떤 근원은, 결국은 올림픽은 처음에는 국가들이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뭔가 이게 국가 단위의 어떤 자금이 운용되는 어떤 그런 대회지만, 그 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예를 들면 그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뭔가 2차, 3차적인 어떤 재정적인 뭔가의 어떤 그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기가 좀 약한 거죠. 근데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예를 들면 잘했다. 어저께 이제 골 넣은 어떤 누군가요? 그 한국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손흥민 마찬가지지만 다 이제 월드컵 같은 데서 이제 뭔가 본인들의 어떤 실력을 입증하게 될 경우에 우리 김민재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제 유럽 클럽 팀으로 이제 스카웃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드컵에 뛰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성공과 일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월드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걸 인식하게 되고, 뛰는 선수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성공과 밀접되어 있는 그런 대회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월드컵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월드컵은 예를 들면 1등부터 16등, 16강까지 이 나래비를 쫙 세웠을 때, 그 나래비가 예를 들면 그 나라 국가의 국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우승이 많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다 5번, 독일이 이제 4번,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제 4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3번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 데가 이제 쭉쭉 프랑스가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한 데가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잉글랜드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고 긴다고 하는 잉글랜드도 우승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국력으로 따지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더 윌 텐데,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림픽을 한번 보면은 올림픽 종합순위가 딱 이제 국가의 그 국력의 순으로 돼 있죠.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예전에 1등이 미국, 2등이 소련, 3위가 이렇게 쭉쭉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 10위권에서 15위권 이렇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본하고 우리보다 약간 좀 뒤처지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올림픽은 약간 그 순위가 국가의 국력 순위가 거의 일치해요. 근데 월드컵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국가의 어떤 대항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브라질 팀 안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유럽 클럽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포장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클럽 팀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 클럽을 홍보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월드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월드컵의 정치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국가 대항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자본의 논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림픽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브라질이 1등 했다, 뭐는 우승한다, 또는 요번에 프랑스가 우승했다 해서 프랑스가 대단하다, 브라질 이게 아니라 프랑스 안에 국가팀 안에 A팀 안에 어느 클럽 팀에 있는 선수들이 잘했느냐, 이런 거. 브라질 국가 A팀 안에 어느 클럽 팀에 있는 선수들이 많았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지금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월드컵의 정치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월드컵은 또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 중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이익을 개별 국가가 아닌, 그러니까 개최국이 아닌 피파가 대부분 가져가요. 그래서 피파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결국은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것을, 올림픽 IOC나 이런 데가 돈을 상당히 많이 이제 물론 거기도 이익을 취하지만 이 월드컵에 있는 피파만큼 이 알짜배기가 없어요. 예, 알짜배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클럽이란 비즈니스, 그리고 상당한 재벌의 어떤 그 구단주와 연관이 돼 있는 뒤에 이제 그 도사리고 있는 어떤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그 피파에 아마 그 관련돼 있는 그 재정적인 어떤 그 이권이 IOC보다 못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월드컵의 그 뭐랄까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권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이다. 특히 주재국의 어떤 이익은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개최국이 우리 2002 월드컵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은 경기장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경기장을 지은 거를 도대체 언제 뽑아내겠습니까? 10년 후에 뽑아낼 수 있을까요? 20년 후에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적자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 월드컵을 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 지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는 피파 회사가 낸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내고 나면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고, 예를 들면 이번에 카타르 같은 경우도 상당한 돈을 몇천억 한 조 단위의 돈을 이제 피파로 가고 카타르한테 오는 돈은 한 1, 2천억 정도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도하에 그 지어진 그 경기장에 있는 그 경기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2천억 정도 가지고 이제 감당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1세기 들어서 이제 월드컵의 핵심은,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선의의 어떤 의도의 개최였다면 지금은 개최국 자체가 갖고 있는 의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 많다. 우리 이 정도는 된다. 플렉스의 개념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2002 월드컵, 우리 한국, 일본 월드컵도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인 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개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 축구의 핵심이 되겠다, 이런 의도가 가장 컸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좀 살만해, 우리 선진국이야, 한국 이제 좀 우리 IMF 극복했어,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플렉스의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월드컵 개최 국가들을 보면은 그 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경쟁을 이익을 보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하나도 없었다. 다만 유독 한 곳만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피파입니다. 그래서 피파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월드컵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올림픽 IOC하고 다른 개념,
국가 간의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 개인 클럽, 예, 축구 클럽의 어떤 그런 개념,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선수들 자체도 거기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이가 어저께 이제 잘 열심히 안 뛰잖아요. 왜 열심히 안 뛰냐면 본인이 거기서 몸 잘못 다치고 뭔가 이거 악화되면 돈이 그냥 일주일에 몇 억씩 날라가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지만 손흥민이 이제 속해 있는 토트넘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주지를 받았을 겁니다. 너 열심히 너 거기서 몸 다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김민재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에서 막 이걸 들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막 인상 써가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같으면 몸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유심히 보면 아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손흥민이네 김민재네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지금 어저께 몸이 둔했는데 오히려 지금 K리그에서 지금 득점한 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신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러니까 한국 K리그에서 지금 뭐 몸값 별로 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막 그냥 날려다닌 거야. 뭔가 어저께 보면은 해외 클럽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 더더구나 유명 클럽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은 뭔가 좀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움직임이 둔했어요. 그리고 한국 K리그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심히 뛰었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것도 이 월드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머릿속에서 얽혀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도 그냥 무조건 그냥 죽도록 뛰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왜 어저께 이렇게 열심히 안 뛰었을까, 그리고 왜 한국 선수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에 대해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국가대항전이면 옛날처럼 박종환 감독이나 붉은 악마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죽을 때까지 뛴다 이렇게 생각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클럽팀에 속해서 상당히 그 몸값이 높은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월드컵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런 짧은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